오세훈 시장 말 나온 김에 또 우리 김한 기자 출연한 김에 한겨레 21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세운 4구역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운 4구역을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개발이익의 30% 정도가 이 한 회사 한호건설이라는 회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한 번에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뭐 반론과 재반론 한겨레 21의 재반론들이 오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또 특종이 나왔던 것이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로 알려져 있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름을 등장시켰던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여기가 기존의 외국 업체가 따냈던 그 공모 그 이후에 계약이 있었고 그 밑에 있었던 계약자였는데 그 계약을 서울시가 파기하면서 히림종합건축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게 됐고 520억 상당의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근데 이게 수의 계약으로 맺어졌다.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맺어질 때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빈약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 나온 이후에 반론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서울시가 뭐 반론을 했고 저희도 오늘 지금 재반론을 써서 재반론 성격의 글을 써서 집회신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의 설명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2004년에 공모를 해서 2006년에 선정된 사업자가 있어요. 미국 업체가 1등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림이 2등 업체였다. 그래서 계약을 승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림의 계약 조건은 그거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근데 중간에 설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바꿔서 2017년도에 계획 변경 목적의 재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바뀌니까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사에 썼던 K캅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1위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가 다시 계획을 바꾸죠. 지금 용적률을 2배 올리는 거 아닙니까? K캅의 설계에서. 그러면 전에 전례대로 한다라면 다시 공모를 하던가 아니면 전 공모에서 1등을 했던 K캅한테 이거 계획이 바뀌는데 여기 이거를 설계를 할래요? 이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은 타절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해지하고 그 다음에 히림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왜 히림한테 수의 계약을 주냐 그 설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2006년부터 사업자였어 설계 사업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히림이 그러니까 히림이 맡은 지금 총 맡은 설계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 설계에서 마스터 플랜이 포함된 설계인데 히림은 한 번도 마스터 플랜 계획을 짜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이제 말하자면 뭐 이게 설계업계에서는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하청 같은 그 밑에 업무를 수행하는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옛날부터 히림이 설계단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 히림 준 거야. 이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이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건축법상 1억 원 이상이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없이 했는데 서울시는 히림은 원래 설계단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설계 변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 변경하는 거야 이건데 건축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저희가 뭐 10수명 이상 통화를 했는데 용적률이 2배 높아지는 거를 단순한 변경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논리의 그 결정적 맹점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다시 공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1등을 해요. 그래도 설계권은 누가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히림이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공모를 뭐하러 합니까? 설계권 서울시의 지금 해명에 따르면 어차피 설계권은 히림이 갖고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 저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타이밍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히림이 2024년도에 광급공사 뭐 했던 비중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캅이라는 외국 회사, 네덜란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종합건설이라는 것을 하고 그 아래 단위에서 또 다른 설계 형태들이 몇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히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단순히 그냥 뭐 디자인 바뀌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큰 폭의 수정이 있고 그래서 K캅이 아니죠. K캅이라는 회사한테 그 K캅은 또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갈 때 SH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SH 공문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 변경이면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답신을 하지 않습니다. SH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히림이랑 수의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편지를 영어로 보냈으니까 못 알아본 거죠. 언어몰하게 보냈나?
이런 상황이니까 히림을 주려고 일부러 이 판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님 얘기를 아주 거칠게 하자면 커다란 원청이 있는데 주택 단지를 짓는 원청이 있는데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가 있었는데 그 원청이 없으니까 갑자기 놀이터를 맡은 하도급 업체한테 그냥 아파트 대단지 전체를 맡긴 그런 모양새에 그렇죠.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긴다 하더라도 뭔가 룰과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당연히 룰이 이름이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면서요. 종합건축사무소죠. 네. 그냥 건축사무소. 네, 종합건축사무소이고 히림이라는 회사가 뭐 되게 작다. 21g은 아니죠. 그러니까 21g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억 이상이 되는 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그 과정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찍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해서 너 해 그러고. 그렇죠. 히림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히림이 이걸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과정도 없이 저희가 이번 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오늘 내일 중에 나갈 기사에 그 내용 왜 히림을 줬는가를 이제 저희가 기사로 씁니다. 예고입니까? 네,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 이것도 이제 그 한호건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호가 토지를 매집한 이후에 어쨌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여야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을 추진하는데 공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공모작을 선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추격하는 과정에 어떤 부산물로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고 근데 이거를 몇 년 지나서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저거를 왜 특정 업체한테 저거를 그냥 저렇게 수위로 줘버렸어? 이 과정으로 지금 귀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가 복잡한 해명 뭐 산식에도 없는 용어들을 동원해서 해명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의무는 언론으로서 갖는 상식적 의무는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지금 유네스코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높아지는 용적률에 따른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업체가 독식 몰아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렇죠. 요 질문의 첫 번째 하나 서울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용적률이 높아지는 과정이 각계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용적률을 높이는 계약 그러면 그 계약이 절차적 투명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돼야 그나마 이 높아지는 용적률에 대한 설득력이나 신뢰가 생길 텐데 왜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자격이 모호한 그러니까 한 번도 종합 설계를 해본 적이 이 구역에서 종합 설계를 해본 설계권을 가진 적이 없었던 히림한테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520억짜리를 그 전에 K캅이 그림 그리는 값, 그러니까 설계에서 그림 그리는 값으로 44억을 받았고 네. 전체 설계 비용이 한 350억, 60억 규모 정도 됐어요. 예. 근데 히림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520억이 돼요. 그러면 K캅이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K캅이 그 종합 설계, 그림을 그리는 설계로 44억을 받았는데 히림은 그거에서 얼마를 더 받냐? 160억을 더 받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당선자한테도 40억밖에 안 줬는데 말하자면 수의 계약을 한 업체한테는 그거에 한 3배, 4배가 되는 금액을 똑같은 하는데 이 말하자면 히림은 그 전에 K캅이 국제 공모 당선이 됐을 때는 중간 설계를 하던 업체였는데 갑자기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중간 설계가 아니라 앞에 설계까지 다 맡기는 거가 원래 얘에 걸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건지는 언제 밝혀집니까? 수사권만 좀 빌려주면 제가 일주일만 좀 해보면.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한겨레 21의 취재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해명과 SH의 해명이 너무 말이 안 돼요. 히림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4년, 2006년 이때 뭐 잠시 들어왔던 그 계약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킨다? 세상 천지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2004년에 태어난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어떤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선배 근데 해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구역은 영원히 히림 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SH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하면 SH는 뭔가 이렇게 용적률 높여가지고 건물도 높아지고 해서 이익이 더 많아지는데 SH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SH가 거칠게 잡으면 이 땅을 매집한 게 한 60%가 매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거기서 수익도 한 60% 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4% 정도가 SH가 4% 가져가는데 아까 첫 번째 썼던 이 한겨레 21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건설은 약 30%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 이게 30%. 근데 이게 SH가 60%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아예 서울시 주도로 그러니까 광급공사로 해서 이 구역 자체를 개발을 해도 되는 비율이거든요. 60% 땅을 가지고 있으면 SH가 그냥 주도를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서울시가 끼어들어서 이거를 민간업체들에게 오히려 넘긴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하는 얘기,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하는 얘기, 제가 가지는 의문, 어디 하나 매끈하게 설명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장동 수사팀을 파견하는 겁니다. 예. 그럼 또 뭐 이상한 자료 같은 거 고속도로에 갖다 놓고 발견했다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그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시작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김한 기자가 이 기사를 처음 쓰고 저한테 설명해 줄 때 대장동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쉽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대장동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야 여기서 이익이 8천억이 났는데 왜 성남시는 1,200억밖에 안 가져가? 성남시 이렇게 설명. 우리는 확정이익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민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경기가 좋아서 이게 잘 되는데 그때는 막 미분양 사태 있을 때는 우리가 확정이익 받아가는 거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잘했다고 여기저기 가서 공청회에서 설명도 하고 저도 그런 자료집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슨 소리야? 8천억 넘게 벌었는데 왜 성남시는 1,200억밖에 안 가져갔어? 이거 민간이랑 짜고 한 거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개념을 갖다 쓰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SH는 공사비의 4%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비의 4%면 한 1,000억 됩니다. 1,000억 좀 넘을 거예요. 그럼 SH는 한 1,000억을 이 공사를 해서 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가 잡은 분양가 기준으로 2,419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3,600-700억 정도가 남고 만약에 그거의 2배로 분양이 된다고 통상적인 분양가가 지금 4천 이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개발 이익이 나는데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게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그때 대장동 때는 민간업자들이 땅을 더 사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대장동 개발 시작 10년 전부터 땅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SH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땅을 지는데 왜 자기 이익을 포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은 어쨌든 용적률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은 났을 때 한호가 들어와서 땅 매집을 시작했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왜 땅을 사가는 거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다 나서 이제 또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라고 했는데 한호가 그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거고 왜 한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도 저희가 다 이번 주에 쓰겠습니다.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한호가 토지 매집이 끝난 시점 다음 달에 바로 말하자면 주민 대표자 회의 이름으로 SH에 용적률 올립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SH가 그 제안을 받아서 종로구청에 얘기해서 7월 달부터 그 용적률을 높이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재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건 뭐냐? 재개발의 이 복잡한 과정에서 조정과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씩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고 얼마씩 나눠갖기로. 근데 갑자기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변경하자 이건 다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 해줘요. 근데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해명은 어떤 겁니까? 그게 마치 공공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물론 서울시가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2,600억 공공기업은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상가도 좀 더 제공할 거고 녹지축도 제공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182억이었는데 2,600억이 되면 서울시의 설명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운 3구역, 세운 6구역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공공상가 하나도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다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기는 개발이익은 조단인데 예를 들면 얻는 이익은 뭐냐 2,600억이라고 하지만 그 2,600억 중에 상당 부분은 공공상가고 하나는 종묘박물관이거든요. 이 종묘박물관을 여기다 넣은 건 누가 봐도 유네스코를 의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의미에 말하자면 그게 맞느냐. 더군다나 저희가 서울시랑 서로 이제 논쟁을 할 때는 내부 문건을 많이 못 갖고 내부 문건을 이제 지금보다 덜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문건 양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문건을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공공기업은 100% 누가 내는 거냐? 시행사가 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SH가 내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그때 마치 토지주들도 부담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그 시행사 토지주들과 합의했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업무로 치면 계약서 같은 거죠. 한 규정집에 보면
공공기여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갖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 SH가 지금 설명대로 들으면 호구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시가 뭔가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부족한 돈을 주로 SH에서 땡겨와요. 그렇네. 한강버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SH가 그 여력이 있는 것이냐? 공사체를 계속 찍어냅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거칠게 얘기하면 SH는 그냥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돈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만 남는 거잖아요. 빚만 잘못하면. 남고 실질적인 이익은 생길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다가 운 좋게 예를 들어서 이 재개발 건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뭐 땅값이 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SH가 원래 100원 받기로 했던 게 150원 되면 거봐라 잘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1,000원 벌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런 식의 설명이 계속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겨레 21의 기사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만은 주말마다 조금씩 아이가 늙어가고 있다. 제가요? 예, 굉장히 지금 3명의 그 기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다들 눈이 퀭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소당했죠. 고소당했습니다. 예. 네. 마포서로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예. 네. 남대문서에서. 남대문서에서 마포서로 옮겨주면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라고 고소했는지를 보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도 안 알려준다. 그래서 마포서로 이관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서울시가 어떤 논리로 고소했는지를 고발했는지를 봐야 한다. 예, 뉴스다이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그러나 바랍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고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들은 명예를 갖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우리는 아무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다. 저 옥상에 서서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 저 말을. 자, 이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주 나오는 한겨레 21 왜 한호, 왜 희림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